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김상균 지음. 이 책은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가장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대중적으로 잘 소개되어 있다고 해서 이 책을 선택했는데요. 먼저 프롤로그부터 읽어볼게요. 갑자기 다가온 언택트 세상, 사실은 나만 몰랐던 메타버스. 2020년 시작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정확히는 변화보다 혁명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가장 좋은 소통 수단이라 여겨왔습니다. 카페, 식당, 강의실, 사무실, 공원 등에서 여럿이 만나 함께 어울려 놀고 공부하며 일하는 삶의 방식이 최고라 믿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함께 머물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와 반대를 뜻하는 언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 언택트는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의 일반적 문화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원격 교육, 줌, 웹엑스, 팀즈 이런 키워드들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매우 낯선 개념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기업체 임원분들에게까지 불과 몇 달 만에 일상의 단어로 스며들었습니다. 언택트 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불안감과 신기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언택트 세계는 원래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세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언택트 세계는 현실 세계와 공존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의 기록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서로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소통했으며 사이버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공부해왔고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법인들과 각종 화상회의의 도구와 협업 툴을 가지고 함께 일했습니다. 또한 국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 게임 세상에서 휴식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5조 원을 넘어섰는데 국내 커피 시장 규모가 10조 원 정도임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온라인 게임 세상에 머무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이런 언택트 세계를 메타버스라 부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뜻합니다. 인간이 디지털 기술로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만들어낸 여러 세계를 메타버스라 합니다.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 곁에 있었지만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메타버스보다 현실 세계에 머무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크기가 100나노미터도 안 되는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 인류를 거대한 메타버스 속으로 강제 이주시킨 셈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 익숙했던 이들은 언택트 문화에 쉽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은 갑자기 다가온 언택트 문화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도 우리가 경험한 언택트 문화, 언택트 혁명은 우리에게 메타버스의 의미를 깊게 남길 겁니다. 메타버스는 우리의 일상생활,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더 확장해 가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아날로그 지구, 물리적 지구에서만 머물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미 많은 이들이 그 메타버스의 의미와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 물리적 지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곁에는 물리적 지구와 함께 디지털 지구인 메타버스가 함께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 세계, 물리적 지구에서만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당신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부디지 못한 채 물리적 지구에 고립된 사람이 됩니다. 특히 당신이 기업 경영자, 정책 의사 결정권자라면 더욱더 물리적 지구에만 고립되면 안 됩니다. 메타버스를 외면한 리더와 함께하는 조직과 구성원들은 메타버스라는 신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의미, 즐거움, 경제적 이익 등을 모두 놓치기 때문입니다.
15세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배를 타고 신대륙을 탐험하며 그들의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19세기 기계와 세상의 미래 가치에 먼저 눈을 뜬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GDP를 압도하며 성장했습니다. 21세기는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누구이건 우리는 이제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거창한 개념까지 알아야 할까? 그저 화상회의 툴이나 메신저로 필요한 것들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닌가? 현실 세계에서의 만남도 피곤한데 굳이 거울 세계나 가상 세계 등의 메타버스 속에서까지 서로 어울려 지내야 하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가 했던 쥐 공원 실험에 잠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교수는 쥐들이 지낼 만한 작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의 쥐들은 집단을 이뤄서 서로 지지고 볶으며 살게 해주었고 다른 한 그룹의 쥐들은 서로 분리되어 독립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쥐들이 오가는 길에 모르핀이 섞인 설탕물통을 배치했습니다.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사는 쥐들과 각자 독립생활을 하는 쥐들, 어느 쪽이 모르핀을 탄 설탕물에 더 집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독립생활을 하는 쥐들이 모르핀에 더욱더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함께 모여 사는 쥐들은 그룹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다투기도 하고 어울려 짝짓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울림에는 즐거움과 어려움이 공존했으나 어울림은 결과적으로 쥐들을 모르핀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어울려 지내야 모르핀에 중독된 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울림이 꼭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모습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어울림이 부족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면 메타버스에서 더 다양한 어울림을 만들면 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세계, 어울림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더 편하게, 더 많은 이들과 어울리기 위한 세계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함께 지지고 볶으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학문을 탐구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로봇 공학을 전공하며 독학으로 게임 개발에 입문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전화로 접속해서 여럿이 함께 즐기는 원시 형태의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서 상용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분당 접속료 10원을 받아서 전화회사와 수익을 나눠 갖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제 나이 24세 때입니다. 대학원에서는 산업공학을 거쳐 인지과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인지과학 공부는 제게 더 큰 질문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화가 폴 고갱이 1897년에 완성한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의 타이틀은 제 박사 과정 중의 화두였는데 저는 이 물음에 관한 대답에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답은 20만 년 전의 시간 속이나 수백만 광년 거리의 우주 먼 곳에 존재하지 않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래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소통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그런 성취와 상실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설프게 탐험했던 심리학, 철학, 교육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게이미피케이션 등은 저를 하나의 세계로 이끌었고 그게 바로 메타버스였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 하나의 지구에서 살지만 각자의 선택에 따라 동시에 여러 개의 메타버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리적 지구만 바라볼 게 아니라 디지털 지구인 여러 메타버스를 탐험하면 제 화두에 관한 해답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리라 기대합니다. 저의 탐험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왜 이 책을 선택했는지,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메타버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메타버스를 탐험해야 합니다.
이 책은 4종류의 메타버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먼저 1장에서는 메타버스의 등장 배경, 인류사적 의미, 소통 수단으로서의 가치 등을 소개합니다. 메타버스를 여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4종류의 메타버스를 차례대로 여행합니다.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 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순으로 살펴봅니다. 이들을 꼭 순서대로 여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을 보시다가 현기증이 나시면 잠시 다른 메타버스를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다만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6장은 다양한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에게 메타버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지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6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업 분야나 비즈니스 모델 등이 유사한 기업을 놓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메타버스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7장은 메타버스가 풀어야 할 윤리, 법, 경제, 심리적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 정의 자체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풀어야 할 문제의 주제와 해결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7장에서는 그런 논의를 위한 몇 가지 화두를 던집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상상의 나래를 넓게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메타버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메타버스에서 기업 경영과 산업 환경이 어떻게 진화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메타버스에서 국가 시스템과 글로벌 협력 체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 데미안의 싱클레어처럼 알을 깨고 메타버스로 날아가시기 바랍니다.